사람이 없을 정도. 나도 걔한테 잊어버렸어요. 20만 원. 근데 내가 최근에 제식도 없고. 뭐 2년 사이에 지가 사고 친 거 꼽으라면 진짜 100건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지켜보던 중 종종 뜻밖의 행동들까지 목격됐다. 위험한 물건들을 가지고 노는가 하면 폭력적인 성향들까지 보였던 것. 아이의 이런 모습은 일상이 된 듯 했는데 친구들이 게임을 하며 노는 동안 장난감처럼 손에 들고 휘두르는 것은 다름 아닌 부엌에서 사용하는 식칼. 장난으로 보기엔 도가 지나친 상황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아이의 폭력적인 성향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최근 경수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아이는 한눈에도 너무나 작고 왜소한 몸집의 꼬마. 아, 몇 살이에요? 8살이요. 8살이에요? 이제 학교 가겠네? 네. 라이 다 켰는데요. 칼에 붙여서요. 검해졌는데요. 저 여기에 놔뒀어요. 뜨겁다 했어?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막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 했는데요. 네, 꼭 잡으라 했어요. 물고문에 잔인한 구타도 뒤따랐다고 했다. 아이가 했다고 하기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일까? 돈을 훔치는 걸 7살짜리 애가 본 거야, 그거. 보고 있었는 거 이러고 자기도 놀래놓으니까.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꼬마에게 입막음용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것인데 놀라울 뿐인 경수의 문제 행동들. 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 첫 번째, 두 번째가 물건 파괴, 세 번째가 도벽이나 거짓말, 중대한 규칙 위반. 거의 품행장애네. 아이의 상태는 전형적인 품행장애. 품행장애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공격성뿐만 아니라 도벽 또한 그 특성 중 하나. 경수의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도벽의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물건 혹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습관적인 행동으로 굳어진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 시급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이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싸우지 마. 왜 싸워? 그런데 난 애들 가잖아요. 네가 먼저 애들 갈겠어? 얘들아. 야, 너네 하지 마. 아무리 말려도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아이. 네 애미 없잖아. 네 애미. 그만해. 욕하지 마, 싸우지 마. 너 가족 한 명 없으면서? 싸우지 마, 얘들아. 그만해. 엄마 있어, 어디? 야, 얘들아. 어디? 너 어쩌라고. 너 어떻게 모른대? 너 도와줄게. 야. 급기야 아이는 주먹까지 내두르고 말았다. 제작진의 말리로 겨우 진정이 됐지만 아이는 엄마의 기에 위축된 듯했다. 혹시 엄마의 부재가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일까? 아이가 2살 무렵 집을 나갔다는 엄마. 엄마는 아이가 3살 때 딱 한 번 경수를 보러 온 적이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아이는 당시의 사진 한 장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잠깐 어디로 나갔는데요. 엄마 혼자서요. 이제 사라졌어요.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와도 떨어져 지냈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졌다고 했다. 할아버지도 그때 동안 돌봐주다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계속 집에서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혹시 도벽은 어린 가슴에 남은 상처의 흔적이 아니었을까? 할아버지하고만 있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제가 여기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끼고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좀 심한 것 같아요, 보면. 늦은 밤. 아빠는 아직도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몸이 아픈 노모와 아이의 양육까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자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모자라다고 했다. 한 6시부터 9시 반 10시죠.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피곤하시겠네. 지칩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쳐요, 지쳐. 그냥 샤워하고 나서 바로 자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아들 앞에서 늘 죄인 같다는 아빠. 아빠한테 바라는 거요?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아빠랑 많이 대화하는 거요. 많이 대화하는 거? 네. 다시 희망을 품을 순 없는 것일까? 그날 밤 아빠는 다시 아이의 도벽을 고치기 위해 애써보는데 그거 알면은 네가 하지 말아야지. 계속 하면 어떡해. 하지 말자. 아빠도 힘들어. 너 신경 써. 아빠 나가서 일하면서 신경 써. 아빠 돈 때문에 또 신경 써. 안 좋잖아. 그지? 안 낼게요. 뭐라네? 나쁜지 거짓말 안 하는 거랑 약속 지키는 거랑 그다음에 도둑질 안 하는 거. 도둑질보다 남의 것은 손대지 말고. 그래, 남의 건 아예 손대지 마. 아빠 어저께 나 자고 있는데. 아이는 너무도 순순히 약속을 하는데 과연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일까? 며칠 후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다시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 이모가 딱 자고 있는 머리맡에 가서 백 속에 있는 지갑에서 돈을 다 통째로 꺼내갔다는 그 소름 끼치지. 아이가 또 돈을 훔쳐갔다는 것. 아빠와 약속을 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 괜찮아요. 이번에도 아이는 사람이 있는 집에서 과감히 돈을 훔쳤다고 했다. 셀거 57,000원을 넣어놨거든요. 네. 지갑에. 근데 보니까 2,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가네는 밖에 없었대요. 한 장씩. 훔친 돈은 다 써버리고 들통이 났을 때는 야구공과 상품권만이 남아있었다는데 엄마가 이렇게 주더라고. 이거는 우리 자식이 아니야. 아빠와의 굳은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 아이를 만나봐야 했다. 돈 안 훔치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왜 훔치게 된 거야? 보자마자요. 저 훔쳐서 X이랑 PC방 가서 해줄까. 그래서 내가 훔치게 된 거예요. 안 지킬 줄 알았는데요. 도무지 돈을 향해 멈출 줄 모르는 아이의 손. 소식을 들은 아빠의 절망감은 예상보다 훨씬 큰 듯 했는데 지쳐요, 지쳐. 솔직한 얘기로 너무 치니까. 이때까지 내 혼자 냅둬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죄를 치르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됐는지. 뭔가 떠났을 때보다 더 힘드니까 지금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치 중독처럼 도벽의 늪에 빠져버린 11살 소년과 마지막 희망의 끈까지 놓아버리고 싶다는 아빠. 벼랑 끝에 서 있는 부자를 위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해 보였다. 중독이 되어버린 소년의 도벽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사실은 부모님이 체벌하거나 야단치는 게 더 이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 혼자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아이의 잘못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부모를 좌절시키고 아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꼭 제3자 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멘토 혹은 그 상담자 역할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YC 프로그램을 이 아이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 아이는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아이가 충동 조절이 어려움이 있거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잉 행동의 측면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약물 치료도 병행을 해준다면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룹홈이나 혹은 위탁 가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 아이의 양육을 담당할 분들을 찾아서 아이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대안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의 결과 우선 아이에게 전문가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솔루션 위원들의 의견. 정밀 진단과 함께 새로운 환경 역시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기에 도벽이 고쳐지지 않는 걸까? 아이 내면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찾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기분은 어때 보여? 쓸쓸해요. 왜 쓸쓸해? 집을 잡았으니까 아빠가 이 사람 소원은 뭘까? 나랑 사는 거야. 누가 아빠고 누가? 상담하는 동안에도 불쑥불쑥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런 패턴들을 뭘로 보면... 아이는 우울증이 동반된 품행장애, 까다롭고 어려운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자리를 메꿔줄 따뜻한 애정. 아이 내면에 심한 그 정서적인 고통이 있어요. 예, 그 고통이라는 건 주로 이제 심한 그 좌절감이 심하고 분노가 심하고 자기가 이제 뭐 버림받았다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거에서 오는 정서적인 불안정성, 분노감, 우울감, 외로움 이런 것도 많아요. 마땅히 표출할 것도 없어 그저 꽁꽁 마음속에 담아놓기만 했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 가끔씩 엄마가 보고 싶다는 소리 하면요. 와서요. 저한테 울지 말라 그래요. 잊어버리자라고